반려동물을 법원에서는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사실 반려동물 물건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오늘은 동물 소송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들 굉장히 많이 키우시는데 변호사님도 뭐 동물을 키우고 계시나요? 저는 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을 아주 좋아하고 또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각 동물마다 그 동물마다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나 고양이 중에 뭐 굳이 선택하시자면. 고양이 하겠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뭐 개든 고양이든 엄청 귀엽잖아요. 근데 네. 그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다고 하던데.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에는 목줄을 일단 하고 다니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네. 산책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예방접종, 정기검진 이런 것들을 많이 챙겨야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강아지 같은 동물은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등록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소송까지 번질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나누자면은 개나 고양이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개나 고양이도 뭐 아프거나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 소송 분쟁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뭐 우리 강아지가 다른 집 강아지를 물었다거나 다른 집 강아지가 우리 강아지를 물었다거나 아니면 뭐 불의의 어떤 교통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손해배상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막 개가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어서 갑자기 막 다치고 막 이런 경우도 종종 그것도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동물 소송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법률사무소 봄에서도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랑 강아지가 교배를 하면서 한 마리는 뭐 수컷 그 강아지를 주신 분이 가져가고 네. 나머지 암컷 강아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선택권이 또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적인 분쟁이 생겨가지고 네. 결국에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어떤 소유권 분쟁은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는 건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소유권 취득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버려진 길 고양이, 뭐 길에서 살고 있는 개를 이제 취득하는 경우에는 네네. 동산이라고 하는 물건의 취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소유의 의사로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취득하면 그리고 점유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적으로는 길고양이나 길강아지는 무주물,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물건의 상태로 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때는 사실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그런 법리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생물체이고 또 이제 키우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목줄, 산책, 예방접종, 정기검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상태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시는 것도 있고 보호하고 돕기는 하지만 직접 키우거나 기르지는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러한 분들의 경우에 고양이나 강아지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약간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분쟁이 생기게 되면 이쪽은 내가 이제 소유권을 가졌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유권 분쟁의 한 분파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반려동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반려동물을 양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를 한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거래가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물건을 무상으로 주고 받는 것도 양도이자 거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고양이나 강아지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에서 양도하시는 분께서 양수인에게 이런저런 어떤 책임을 부과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네. 사진을 올려달라거나 잘 키워달라거나.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양수인을 양도인이 살펴보았을 때 키우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는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에 이제 소유권 분쟁이 아주 크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는 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반려동물도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동산인도 청구라는 이제 물건을 달라고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제 쌍방의 주장을 잘 검토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설령 이제 소유자가 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반려동물을 돌려줘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이제 물건으로 보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이제 물건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사실 반려동물 물건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재판 실무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점을 많이 감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상 동물의 복리나 그러한 습성 또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반려동물 특히 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영역 동물이라는 점을 좀 재판부에도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우려해서 설령 지금 이 고양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이 대법원 같은 데까지 가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돌려주는 거를 미뤄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심에서는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항소심에서는 또 돌려줘야 되고 또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동물의 스트레스가 사실 재판의 목적에 비추어서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에 관해서 당사자에게 자세히 물어서 결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완수 변호사님이 이제 동물 소송을 좀 많이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오늘은 좀 생소한 주제긴 한데 반려동물 소송에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좀 더 동물 소송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